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디를 살 것인가 보다는 언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해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재건축, 재개발, 일기 신도시, 잠실, 전세 대란 등 공간 중심의 분석은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냐 하반기냐로 나누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의 시작을 설계하는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를지 말지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 안에서 내가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입지 분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급 절벽.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요 전년 대비 40~50% 급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죠. 이 지방선거에 따라서 부동산 타이밍이 갈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2.5% 선에서 아주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설사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3가지 모두 올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요. 2026년 늦게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기회를 놓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갈아타기와 선점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분기죠. 항상 연초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요 연초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금리 인하 시그널, 매도자 심리 약화, 가장 중요한 건 가격 협상력이 매수자에게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4월과 6월 2분기죠.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재건축 완화 기대감이 커질 것은 당연하고요. GTX A노선 개통 이슈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좋은 매물이 계속 빠질 거예요. 남은 매물도 호가가 고정이 되거나 올라갈 것이고요. 즉 상반기는 싸게 사는 구간이 아닐 수 있지만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기, 실거주나 실입주, 갭 모두 자리를 잡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반기에 금리가 내리면 그때 사야지. 그런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돼 있죠. 게다가 올해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연말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경제연구기관에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주사년에서는요 올해 서울 매매가격 지수를 25년 대비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거래량 감소 국면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분석이거든요. 즉 올해 시장은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에서도 가격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저거래, 가격 상승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를 1분기, 2분기 나눠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하반기, 4, 3분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는요 부동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세가 상승이 월세로 확산이 되고 일기 신도시가 2주가 본격화되면 실거주 소유가 시장을 받쳐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물은 줄게 되고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가격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반기는 싸게 사는 시기가 절대 아니라 못 사면 못 사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추격 매수, 늦게 갈아타기, 선택지의 제한, 이 3가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 선거 전후로는요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층수 제한 해제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공약이 쏟아집니다. 이런 정비구역 내에 매물 호가를 자극하고 거래량을 늘리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금리 인하가 하반기인데 그럼 하반기에 매수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이 됩니다.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는 시점에는 이미 전세가나 매매가는 오른 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상반기에 양도소득세 유예 물량이 나올 때가 가격 협상력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이주가 주변 전세가를 정말 그렇게 많이 올릴까요? 분당 선도지구에서만 수만 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성남이라든가 용인 이런 주변 지역으로 퍼지면 전세가는 수천만 원 단위로 뛸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결국 매매가를 떠받치는 든든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럼 올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실상 자리 잡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생애 최초인지, 신혼부부인지, 출산가구, 특공 가능한지 이런 걸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시기를 확인하고 대출 한도를 미리 점검해서 실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확정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는 상반기 안에 대출을 뚫어 놓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상태를 상반기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반기에는 선택지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번에는 1주택자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주택자는요 올해 타이밍이 좀 열릴 것으로 봐요. 상반기엔 매도와 매수 동시 설계가 가능한데 하반기엔 매수가 쉬워져도 매도가 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요 상반기에 갈아타기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핵심은 선매도 후 매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집을 먼저 정리해서 현금이나 대출 여력을 확보해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고요. 세금이라든가 보유 기간, 이벤트 앞뒤로 협상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 타이밍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엔 후 매수의 속도입니다. 대출 규제 환경에서도 지금 공백이 생기면 완전 끝이에요. 그래서 자금 플로우를 막아두고 좋은 매물이 뜨면 즉시 잡을 수 있는 이런 세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올해는요 다주택자는 한 문장으로 딱 끝나요. 상반기는 정리와 선택, 하반기는 유지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뭐부터 하냐? 첫째, 비인기 매물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금 이벤트나 정책 변수 앞에서는 애매한 물건이 제일 먼저 흔들려요. 둘째는요, 인구 감소 지역이나 세제 혜택 구간 활용은 매수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과 관리 전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케이스별로 조건이 완전 상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증여를 하던가 매도를 하던가 상반기에 큰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변수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정책 변동성이나 GTX 등 여러 가지 교통 호재로 인해서 지역 변동성, 이주의 변동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예상보다 빠르게 관리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올해 상반기에는요 선택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어요. 기회의 모양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오를지 말지가 아니라 내 차례가 아직 남아있느냐입니다. 올해 기다림의 비용이 가장 비싼 해가 될 것입니다. 타이밍은 자산의 격차를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인 매물 사례나 개별 상황에 맞는 접근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나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까지 보다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투자의 여정을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 이충민의 부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